조선 중기 공주 계룡산 깊은 산골. 한밤중 가마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깨진 백자 조각이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차갑게 죽어있는 여인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공주였다니. 이 남자는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모든 것은 석 달 전 그 눈보라 치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전 그 눈보라 치던 날, 공주 반포면 학봉리 계룡산 자락에는 조선 최고의 철화분 청사기를 만드는 가마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성진이라는 젊은 장인이 혼자 도자기를 빚고 있었어요. 28살의 성진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도공이었지만 양인 신분의 가난한 살림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나오는 철화분 청사기만큼은 왕실에서도 탐낼 만큼 아름다웠어요. 이번 달도 세금을 내지 못했구나. 성진은 한숨을 쉬며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도 팔 길이 막막했어요. 왕실 도자기 거래는 모두 관리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성진 같은 개인 장인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판서라는 탐욕스러운 관리가 이 지역의 모든 도자기 거래를 독점하려 하고 있었어요. 내 놈이 만든 도자기를 모두 내게 넘기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계속 혼자 장사하려 든다면 판서님, 소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가마를 지켜야 합니다.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하! 그럼 내일까지 이 가마를 없애버리겠다. 내 놈 같은 것이 왕실 도자기를 흉내낼 자격이 어디 있느냐? 김판서가 떠난 후 성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이 가마가 파괴될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가마불을 흔들고 눈이 작업실 안까지 날려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마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어요. 24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눈 속에 파묻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민이었지만 그 얼굴과 손은 고귀한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곳에서 왜? 성진은 급히 여인을 가마 옆 작은 오두막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먹이고 젖은 옷을 갈아입혔어요. 한참 후에야 여인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저는 누구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계룡산 가마터예요. 아가씨의 성함은 무엇인가요? 제 이름은 화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화연이라는 이름 외에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성진은 고민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눈보라가 계속되고 있었고 밤도 깊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성진은 화연을 하룻밤 재워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연이 성진의 도자기 작업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붓을 들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솜씨가 성진조차 놀랄 만큼 완벽했습니다. 화연은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화 기법이라고 하는 철분이 들어간 안료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붓을 잡고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화연 아가씨,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법을? 왕실에서나 쓰는 비법인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이네요. 예전에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함께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의 뛰어난 성형 기술과 화연의 천재적인 그림 실력이 만나자 그야말로 환상적인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하얀 바탕에 철화 기법으로 그려진 꽃과 새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판서가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진의 도자기를 보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수준 높은 철화분 청사기를 내가 만들었다고? 거짓말 마라! 판서님, 소인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술로. 좋다! 그럼 이 도자기들을 모두 내게 넘기고 앞으로 만드는 것도 모두 나를 통해서만 팔아라! 그럼 가마를 부수지 않겠다! 김판서는 화연을 보고 수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기도 했어요. 하지만 화연은 평민 옷을 입고 기억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성진과 화연은 더욱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김판서의 압박을 피해 주로 밤에 작업했고 낮에는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마 옆에서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달빛이 하얀 도자기를 비추고 화연의 얼굴도 환하게 밝혔습니다. 화연 아가씨, 당신과 함께 작업하니 제 솜씨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성진 오라버님도요. 저도 오라버님 덕분에 새로운 기법을 많이 배웠어요. 기억은 없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성진은 화연의 순수함과 재능에 반했고 화연은 성진의 따뜻한 마음과 예술혼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연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덧 여러 계절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도자기들은 정말 완벽했어요. 하지만 김판서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세금 독촉도 계속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화연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아버님, 아버님, 안 돼요. 제발 아버님을. 화연 아가씨, 꿈이에요. 악몽이었어요. 진정하세요. 성진 오라버님, 저는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궁궐 같은 곳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꿈을. 화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궁궐, 반역, 죽음. 알 수 없는 공포가 화연을 괴롭혔어요. 며칠 후 성진은 우연히 화연의 옷을 빨아주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연이 평상시에 입던 속옷에 왕실에서만 쓰는 특별한 실로 술을 놓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진이 화연의 어깨를 보았을 때 작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봉황 모양이었어요. 조선 왕실 여성들만이 갖는다는 그 특별한 문양이었습니다. 성진은 깜짝 놀라 말을 잃었어요. 화연 아가씨, 이 문양은 혹시 당신은? 그때 화연의 기억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화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진 오라버님, 저는 정화연입니다. 선조 임금님의 숨겨진 공주입니다. 공주님이라고요? 그럼 왜 이런 곳에? 제 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반역죄로 죽임을 당한 왕자였어요. 저는 그 딸이었기 때문에 궁에서 숨겨져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적들이 제 존재를 알고 저를 없애려 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성진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한 달 넘게 함께 생활한 여인이 왕실의 공주였다니. 그것도 반역죄로 죽은 왕자의 딸이라니.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공주님의 도자기 실력은? 궁에서 왕실 도자기 제작을 담당하는 최고 장인들에게 배웠어요. 숨겨진 신분이었지만 예술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화연의 뛰어난 실력,
고귀한 품격, 왕실 기법,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그들의 관계가 발각되면 둘 다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김판서가 이미 화연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화연의 뛰어난 기법과 품격, 그리고 얼마 전 궁에서 공주가 실종되었다는 소문,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판서가 관군을 이끌고 가마터로 오고 있었어요. 이성진, 그 여자를 내놓아라. 반역자의 딸을 숨겨준 죄로 너도 함께 잡아가겠다. 화연 아가씨, 빨리 뒷산으로 피하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안 돼요. 오라버님도 함께 가요. 저 때문에 오라버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성진과 화연은 계룡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사실 마을 사람들은 김판서의 횡포에 오랫동안 시달려왔기 때문에 성진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동굴에서 두 사람은 임시 가마를 만들고 계속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화연 아가씨, 아니, 공주님. 저 같은 천한 신분이 공주님과 성진 오라버님, 저는 이미 왕실에서 버림받은 몸이에요.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라버님과 함께한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 만들어요. 그들이 만든 마지막 백자는 정말 완벽했어요. 하얀 바탕에 철화로 그려진 봉황과 용이 서로를 바라보며 춤추는 모습,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동굴의 위치를 찾아내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김판서의 군사들이 가마터를 에워쌌습니다. 이성진, 정화연,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나와서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성진 오라버님, 저 혼자 나갈게요. 오라버님은 여기서 도자기를 계속 만들어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시작했고 함께 끝내야 해요. 성진은 완성된 백자를 품에 안고 결심했어요. 이 작품을 임금에게 직접 전달해서 화연의 억울함을 알리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동굴이 포위되었고 칼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관군이 나타나서 김판서를 체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김판서, 너는 임금의 밀명을 어기고 공주를 해치려 했다. 즉시 체포한다. 무슨 소리냐? 나는 반역자를 잡으려 한 것뿐이다. 임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정화연 공주는 반역자의 딸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려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딸이시다.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어요. 화연의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라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려다 정적들의 모함으로 죽은 것이었고 임금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화연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화연을 해치려 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결국 김판서는 체포되었고 성진과 화연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반역자가 아니셨어요. 충신이셨어요. 화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님,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야겠군요. 성진 오라버님, 저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오라버님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며 살고 싶어요. 임금도 화연의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대신 두 사람이 만든 도자기를 왕실에서 공식 인정해 주고 계룡산 가마터를 왕실 직속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공주 계룡산 박물관에는 전설의 철화분 청삭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봉황과 용이 서로를 바라보며 춤추는 그 아름다운 백자,
그것은 성진과 화연,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안내문이 있어요. 조선 전기 최고의 철화분청사기 장인 이성진과 정화연 공주가 함께 만든 작품.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예술혼이 만나 탄생한 조선 도자기의 걸작. 그런데 처음에 보여드린 그 충격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것은 김판서의 부하가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죽은 것이었어요. 화연이 아니라 말이지요. 성진이 무릎 꿇고 있던 것도 슬픔 때문이 아니라 완성된 백자를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계룡산 자락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난한 도공과 숨겨진 공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예술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들의 이야기. 지금도 계룡산 바람은 그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지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술은 그런 사랑에서 태어나는 것이지요. 성진과 화연이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계룡산 박물관에 가시면 그들의 작품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철화분 청사기를 통해 500년 전 두 사람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